안녕하십니까. KDIC 뉴스포커스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금융 부실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재산조사와 회수를 하는 부실 책임 추궁 업무와 지난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가상 자산조사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조사기획부의 안병률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사기획부 안병률 부장입니다. 네, 또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의 부실 책임 추궁 업무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이 부실 책임 추궁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자세하게 어떤 업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97년 그 외환위기부터 2013년 부실저축은행 사태까지 그 금융회사가 연달아가 부도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뉴스에서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예금 찾겠다고 은행 뛰어가가지고 막 아수라장 되었던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때 그 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중에는 그 임직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 대출을 해준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횡령을 하는 바람에 부실이 심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이나 대출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저희 예보법상 그 부실 관련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에 대해 그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부실 책임 추궁이라고 하고요. 관련해서 재산을 조사하고 회수하는 업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금융회사를 망하게 만든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인 거군요. 자, 그러면 이 저축은행 사태가 한 10년 정도는 지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얼마나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공사는 그 2023년 말까지 504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 관련 임직원 9,715명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결과 총 4,024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4천억이 넘는 금액을 회수하셨다고요? 진짜 엄청나네요. 아까 부장님께서 저희 재산 조사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재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실금융회사가 그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이나 그 대출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재산을 숨겨놓고 안 갚겠다고 하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사가 그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맡고 있는 역할 중 하나가 재산조사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부실 관련자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는 흔히 막 약간 배째라 이런 분들이 많나요? 안타깝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좀 비양심적으로 나오는 분들의 재산을 조사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공사는 그 예보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 같은 외부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 부실 관련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보유 내역 같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업무 흐름도를 한번 보시면 그 먼저 파산재단 등 채권기관으로부터 재산조사 요청이 오고요. 공사가 외부기관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그 공사가 채권기관에 전달을 하고 그 채권기관에서 압류 등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이후 재산조사를 통해 1조 4,6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재산 조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했던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 듯한데요. 이 예보가 이런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채무자가 재산을 꽁꽁 숨겨놨거나 명의를 이전했으면 찾기 힘든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채권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할 부실 관련자들이 그 숨긴 재산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보를 해주신 분의 신상 정보와 신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일반인도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신고하면 포상금 같은 것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신고 대상자가 그 부실 관련자가 맞는지 신고 내용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요. 회수에 도움이 많이 될수록 회수 금액에 비례해서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약간 귀가 솔깃해지면서 주위를 좀 잘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실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않은 부실 채무기업 A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B 대표이사는 그 회사가 이제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을 숨기고 이제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모 명의로 허위 채무를 만들어서 그 대여금 채권을 이제 넘겨버린 거죠. 저희는 제보를 받고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은 신고 덕분에 이 채권을 숨기려 했던 사실을 알게 된 거네요. 와. 네, 맞습니다. 예, 그 이후 이제 저희 공사는 소송을 통해서 장모로부터 채권을 찾아왔고요. 부실 채무기업 A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서 170억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은닉재산신고센터. 자, 그러면 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이 신고 방법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공사는 그 2002년부터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고요. 2023년 말까지 총 그 458건의 신고를 접수해서 873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 지금까지의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 은닉재산 신고 한 건당 포상금으로 평균 6,600만 원 정도 지급되었고요. 최고 포상 금액은 5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와, 네,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5억이 넘는 포상금인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